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8%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의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JD 부장구도 2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인 9월 11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열기 식지 않은 미국 8월 CPI 채권 올라가고 주식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9%, S&P 500 지수가 0.12%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20%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혼조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8% 차이. 어제 CPI가 3.7%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할 당시 예상인 3.6%보다 올랐는데도 나스닥은 선물에서 소폭 올라서 거래되고 있었죠. 예상대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가 올랐지만 중고차, 주거비 가격 하락이 있었기에 지표의 큰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높았는데도 나스닥이 오른 것은 이제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젠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OMC에서도 금리를 안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뛴다면 11월에는 연준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물가가 높다고 마냥 금리를 올리기도 힘듭니다. 애플은 지난번 물가 이슈 때문에 약 8%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이슈 때문에 전고점 대비 약 8%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이슈는 애플의 매출이 19%나 나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이슈라 보입니다. 애플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8% 떨어지고 V자 반등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 보입니다. 어제는 애플이 1.19% 떨어졌고 시총은 약 2.723조 달러가 되었고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1.19% 올랐고 시총은 약 2.496조 달러가 되었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으나 이젠 8%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 악재가 발목을 잡고 AI의 수혜를 받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간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만간 시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반반씩 가져가면 되고요. 둘 중 하나가 10% 이상 차이를 내면 1등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시장이 더 도태되면 가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존버는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14세기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봉건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봉건제도란 왕과 신하의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입니다. 왕은 신하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신하는 기사를 양성했습니다. 신하는 농노에게 토지를 경작케 하고 토지세를 걷었죠. 이 시절 땅을 소유하지 못한 농민은 엄청난 착취를 당했습니다. 흑사병이 어떻게 봉건제도를 무너뜨렸을까요? 흑사병이 퍼지자 유럽의 약 3분의 1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래하는 농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장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농노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영주는 대농장을 경영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노들은 토지를 소유하며 자영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봉건제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봉건제도가 무너지자 중세가 무너졌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었죠.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함께 흑사병을 치유하지 못한 신의 대리인 교황의 권위는 떨어졌고요. 결국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인간 평등과 같은 인간 중심이 아닌 교황에서 왕으로의 인간 중심이고 권력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봉건제도의 붕괴로 인해 지방분권 정치에서 왕중심의 중앙집권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 등은 절대 왕정의 시대를 엽니다. 봉건제도의 붕괴는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흑사병이 퍼졌지만 유럽에서처럼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인구 감소는 심각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기계의 발명에 힘을 쏟아 부은 결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람의 가격이 쌌기 때문에 굳이 기계를 발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굳이 햄버거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을 쓰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유럽보다 먼저 화약을 발명했으나
놀이 형태인 불꽃놀이 형태로만 만들었고 유럽처럼 대포나 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럽에게 뒤처지면서 근대에 들어서서는 결국 유럽의 반식민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예기치 않은 나비 효과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산업혁명까지 일으키며 결국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이비붐 세대인 1954년에서 1964년 세대의 은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생산노조는 정년을 연장시키려 노동파업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X세대 또한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특히 1971년생은 약 108만 명이 태어나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1971년생은 52세로 은퇴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준비생인 25세에서 30세 청년들은 취업이 힘듭니다. 약 10년이 지나고 1971년생이 은퇴를 해야 겨우 취업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 힘들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돈 10억 원이 있으나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과 매달 꼬박꼬박 월 500만 원의 연금이 나오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쓸까요? 10억 원보다는 월 500만 원의 연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10억 원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매달 500만 원씩 까먹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 500만 원의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오히려 돈을 안 쓰면 손해인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나올 돈이기 때문이죠. 연금 소득자는 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자산보다는 월 5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소비에 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취업을 못한 청년은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취준생 상태로서는 결혼, 출산, 연애 등이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내, 자식 등을 건사한다는 것은 언감생신이죠. 그래서 한국은 학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이 한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기 전까지 일본의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르바이트로만 살아가는 프리터족과 결혼, 출산, 연애, 취업 등을 포기하며 달관한 사토리 세대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하고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반대로 청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년들은 기업에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청년을 프리터족 사토리 세대로 보냈던 당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취업할 20대를 아르바이트로 보냈고 현재는 40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40대에 들어선 늙은 취준생을 사회에서는 어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경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집구석에서 돈 안 드는 게임이나 애니만을 보며 사회 불만 세력이 됩니다. 사회 불만 세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말 중에 도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마란 묻지마 칼부림이란 얘기입니다. 이 중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6월 8일 일요일 일본의 아키하바라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자 인력 파견 업체인 직원이었던 카토 도모히로는 당시 25세의 남성이었는데요. 생활이 피곤해서 삶에 지쳐서라는 이유로 2톤 트럭으로 횡단보도에 그대로 돌진해 사람들을 친 뒤 서바이벌 나이프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마구 찔러서 7명 사망, 10명 중경상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얘는 사형당했죠.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닙니까?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후반 경제난으로 인해 20대에서 40대 실직자들이 묻지마 살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데자뷰로 한국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0년 후가 지나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X세대의 정점인 1971년생이 108만 명 태어났는데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입니다. 무려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이죠. 이는 전년도인 26만 562명보다 1만 5,062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 청년이 귀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 결혼, 출산, 연애 등을 포기하고 결국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그 애가 태어나 20세 청년이 되면 오히려 일본 이상의 취업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을 넘어 0.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26명입니다. 한국이 더 극단적으로 인구가 적게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현재 청년들 일자리가 넘치는데 한국은 오죽이나 취업이 잘 될까요? 농사꾼이 배추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들면 밭을 갈아엎습니다. 왜냐하면 배추 출하가 너무 많아 배추 가격이 떨어져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배추 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밭을 갈아엎은 경험 때문에 배추 농사를 안 지어서 다음 해에는 오히려 배추가 금추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남아돌아 취업이 안 되고 있지만 최소 10년이 지나면 한없이 청년이 모자르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취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취업 걱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학의 낭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입학만 하면 4년 내내 놀다가 4학년이 되어도 취업이 99%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놀기에 바쁩니다. 마치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던 한국의 1980년대 대학 시절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 일본에 가서 대학원을 다녀 취업하거나 베트남의 공장 관리자로 가도 됩니다.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코이카로 해외 봉사로 나가 현지에서 한국어 관련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내년엔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사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8%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